우리 오늘 54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부동성 했고요. 그리고 영속성, 네, 부정성까지 했습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 물리적 소모가 불가능하다는 거였고,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파생 현상까지 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개별성입니다. 네, 개별성 이렇게 메모하세요. 자,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개별성 되어 있네요. 자, 개별성 거기는 개별성이란 토지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비동질성, 이질성 이런 말 있죠. 보이세요? 네, 줄 치세요. 이질성. 개별성은 이질성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토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대체라는 거는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신하려면 똑같아야만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성은 똑같은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대체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대체성은 줄을 치고 별표 하나 할게요. 비대체성. 그래서 개별성 그러면 비대체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게 동질성이거든요. 동질성은 대체성. 개별성은 비대체성.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질성이 대체성이고 개별성은 비대체성이다. 네. 자, 그래서 개별성은요, 토지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밑에 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개별성이에요. 똑같은 토지는 없다는 거죠. 개별성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칠게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물리적인 면에서 똑같은 토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 개별성으로 인하여 이제 생기는 파생 특성인데요. 파생 특성. 개별성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일무일가가 성립하지 않아요. 일무일가라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일무일가인데 똑같은 토지,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줄칩니다. 일무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이렇게 않는다는 거죠. 일무일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토지라는 물건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얼마 이렇게 일무일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 줄 쳐야 됩니다. 줄 치고 별표입니다. 일무일가도 별표하세요. 개별성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무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하고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는 거. 아까 비대체성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오시면 3번인데요. 3번에 자, 개별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게 없는 거야.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곤란 동그라미 하세요.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비교가 곤란해요.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일일이 다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비교가 곤란하다. 곤란 동그라미.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통의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공통 동그라미하고 곤란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공통된 걸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원리나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공통된 걸 우리가 원리라 그러는데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토지에 있어가지고 어떤 표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다 다르니까 이 토지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맞춰봐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공통된 거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자, 여기 줄 칠게요.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거래 자체를 비공개적으로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지가 않으니까.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몰라. 우리가 같은 물건 같으면 그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똑같은 책들은 라면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삼양라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동질적이란 말이에요. 라면이. 그러다 보니까 라면 가격은 다 알아요.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토지는 다 다르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어려워요. 상품의 비표준화 줄칩니다. 비표준화. 그리고 비조직화. 네, 줄치세요. 네. 자, 그럼 개별성 보니까요. 개별성이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그랬죠. 대체관계가 제약돼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비교가 어렵다. 공통된 원리나 이론을 만들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2번이에요. 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개별화 좀 한번 쳐볼까요? 개별성이니까 개별화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다르니까 개별화돼요. 자, 그리고 구체화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 뒤에 독점화 돼 있죠? 독점화 줄치고 별표합니다. 비독점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까 어려운 거하고 잘 되는 거하고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하여 비표준, 비조직, 비공개, 비독점 그러면 안 돼. 독점화라는 거 기억에 주의합니다. 독점화 됩니다. 독점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요. 표준화 어려워요. 조직화도 어려워요. 거래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요. 독점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점화가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독점화가 되어버려요. 독점화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성 보겠습니다. 자, 인접성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인접성이란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까지 좀 칠게요. 그 인접성으로 연결성이라고도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경계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세요? 네, 경계 동그라미 나왔어요. 붙어 있으니까 경계 문제가 일어나요. 자, 2번만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성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외부 효과하고 지역 분석과 관계 있어요. 이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우리 부동성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 및 지역 분석은 인접성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보면 부동성, 영속성, 그리고 부정성, 개별성 이렇게 이제 4가지. 인접성은 그렇게 자주 많이 안 나오고요. 자, 이 부동성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부동성이고요. 영속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 또는 소모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거죠.
개별성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토지는 물리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자연적 특성인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특성들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특성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그래요. 물리적으로 다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동과 감가와 공급과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53페이지에 전에 이거 말씀드렸는지 줄쳐져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보시면은 공유 수면에 매립하고 줄 쳐져 있나요 혹시? 53페이지에 줄 안 쳐져 있습니까? 네. 자, 53페이지 부정성 밑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부정성이라는 건 토지를 만들 수 없는 거라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줄 쳐볼까요?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 절대 면적은 증가되지 않는다. 토지가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메운단 말이에요. 바다를 메우면 토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따라서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자, 공유 수면 매립 줄치고 그 밑에 택지 조성 줄쳐 보세요. 택지 조성이라는 건 뭐냐면 산지나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택지 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줄치고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에요. 없는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바다 밑에 토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드러낸 거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밑에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으로 파악해야 된다. 줄칩니다. 자,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네요. 토지의 바다를 메운 공유 수면 매립이나 택지 조성은 물리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딱 그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또 읽어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립지 조성지의 경우에도 물리적 부정성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줄칠게요. 부정성의 예외라 할 수는 없다. 줄칩니다. 부정성의 예외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별표예요, 그거는요. 그 부분을 딱 별표해놔야 돼. 여기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절대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특성이다. 절대적.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부동성, 영속성, 부동성, 개별성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 법칙이고 저 네 가지들은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토지는 소모가 안 돼요. 모든 토지는 다 달라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부정성의 예외다, 부동성의 예외다, 영속성의 예외다, 개별성의 예외다 이런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억 꼭 합니다. 앞에 무슨 말을 막 해놓고는 부정성의 예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X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 신경 쓰지 말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다 있고요.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인위적 특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볼게요.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이 용도의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인문적 특성에서.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55페이지인데요. 거기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죠. 이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이 뭐겠어요? 뜻이.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겠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용도의 다양성 밑에 보면 토지는 택지, 농지, 임지 등 줄쳐볼까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이 토지가 택지로 이용될 건지, 농지로 이용될 건지, 임지로 이용될 건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택지로 써야 되겠다, 이거는.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다. 자, 그러면 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파생 특성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줄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이 체유효 이용의 근거는 체유효 이용이 뭐예요?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럼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우리 지난주에 부정성에 있었거든요. 부정성도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부정성이라는 게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체유효하게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도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체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정성뿐만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도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 택지 조성이라는 거 배웠잖아. 택지 조성. 산지라든지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택지 조성이거든요. 그걸 아까 무슨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그러고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그럼 이거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는 뭐 때문이다? 그렇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뒤에 보니까요. 뒤쪽 끝머리 좀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끝머리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줄칩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경제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럼 우리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공부했죠. 후보지 이행지가 뭐였어요? 농지나 택지나 임지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건 후보지였고, 또는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는 것들이 다 이행지였잖아요.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 그게 바로 경제적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밑에 보시면 후보지 줄치고 이행지 개념이 도출되며 이해됩니까?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거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나요? 관계 있지. 관계 있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후보지 옆에 전환이라는 말이 있고 이행지 뒤에 이행이라는 말이 있죠. 전환, 이행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의 전환과 이행과 관계가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왜 또 오라고 그래? 지금 용도의 다양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도의 다양성하고 있죠. 이행과 전환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어요. 제가 병합 분할은 얘기도 안 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행 전환은 뭐와 관계 있다고? 지금 용도의 다양성이 이행 전환 동그라미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놔야 됩니다. 이행과 전환, 후보지 이행지는 뭐와 관계 있다고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두 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의 근거. 두 번째,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출제자가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이행과 전환이라니까. 경제적 공급이 뭐야? 그 경제적 공급이 어떤 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 용도 전환. 용도 전환.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경제적 공급이라니까요.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걸 전환이라고도 그럽니까? 그래, 전환. 주거용 택지가 상업용 택지를 바뀌는 것도 용도 경제적 공급이죠. 용도 전환이잖아요. 그건 이행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행 전환이라는 말이나 경제적 공급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오른쪽이나 우측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후보지 이행제도 됩니까? 되지. 후보지 이행제 용도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왜 그래?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얘기. 만약에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고 이행과 전환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병합 분할하고도 관계 있고 뭐 위치의 가변성하고도 관계 있고 다 관계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안 합니다. 여기도 적용이 돼, 여기도 적용이 돼, 여기도 적용. 그런 걸 왜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지. 그렇죠?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누가 시험에 내겠어요? 다 되는 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하고 딱 관계 있는 이런 걸 잘 기억해 두라 이 말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뭐예요? 뜻이 뭘 것 같아요? 병합이 뭔데? 합치는 거. 분할은요? 그래, 토지는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거는. 병합 분할하고 이행 전환하고는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이행 전환 나오면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자, 넘기고요. 그죠? 안 봐도 돼요. 자, 양가로 3번 한번 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은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는 절대적 위치입니까? 상대적 위치입니까? 상대적 위치죠. 그럼 어떤 위치냐 이 말이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토지의 사회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요? 변합니까? 지리적 위치는요? 안 변한단 말이야. 지리적 위치는 안 변해. 근데 상대적 위치 중에 하나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사회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월달 이후쯤 되면 그럼 토지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게 있느냐? 경제적 위치는 어떤 거냐? 행정적 위치는 어떤 거냐? 나중에 배우면 돼요. 일단 지금은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위치는 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박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회적 위치에 보면 거기 첫째 줄에 인구 변화라는 거 보이세요? 자, 토지의 인구가 변하잖아요. 만약 울산의 인구가 50만이던 도시가요 100만으로 바뀌어버렸어. 울산의 인구가. 그러니까 울산의 지리적 위치는 변합니까? 안 변하지만 울산의 사회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구가 50만인 도시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경제적 위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무슨 위치라 그런다? 사회적 위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굳이 외울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위치 보세요. 경제적 위치의 대표적인 게 뭐냐? 줄 하나 쳐볼까요? 여기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체계.
교통체계가 발달하잖아요. 그거는 경제적 위치가 변한 거예요. 전철역이 생겼다든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위치라고요? 경제적 위치예요. 행정적 위치라는 거는 제도가 바뀐 거예요. 제도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 세금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뀌면 위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변했다 안 변했다? 지리적 위치는 안 변했지만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되는 토지다. 이 토지의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 됐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이제. 자, 우리 그 67페이지 보시면 있잖아요. 학습 체크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하다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안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안 푸셔도 돼요. 예를 들면 67페이지에 네, 4번, 5번 아직 안 푸셔도 돼요. 그 4번, 5번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연필로 가볍게. 나중에 배우고 푸시면 지금 안 배웠어 아직까지. 자, 67페이지 4번, 5번.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2번 아직 안 배웠어요. 2번도 딱 제껴놓고요. 오케이. 자, 35번입니다. 35번 아직 안 배웠습니다.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그러니까 35번부터 40번까지는 안 푸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푸세요. 배우고 나서. 그러면 제가 안 배운 거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꼭 풀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꼭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알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풀이해 줄 정도는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제론 보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 이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요 공급 이론이 한 4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5문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적게 나오면 한 5문제 정도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제 문항수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요 공급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 이론은 특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수요 공급 이론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수요의 개념이에요. 수요의 개념.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수요의 개념이라고 있을 겁니다. 있죠? 네, 뭐 메모하세요. 자, 지금 읽어볼게요. 그 수요란 줄치고요. 수요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자,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줄치고요. 구매력 동그라미 딱 하시고
제가 줄을 치고 설명드릴게요. 일정 기간 동안 줄 치고요. 재화나 용역을 줄 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재화 용역은 줄 안 쳐도 돼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욕구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는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그게 수요예요. 아, 저 물건을 내가 갖고 싶다. 저 물건을 사고 싶다. 이게 수요입니다. 수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구매력을 갖춘 이렇게 줄을 쳤죠. 그 왜 줄을 쳤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요는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욕구는 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수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으면요, 수요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력을 갖추는 줄을 쳤고, 그리고 일정 기간을 줄을 쳤잖아요. 일정 기간이라는 게 나중에 밑에 나올 텐데, 그게 유량이라는 뜻입니다. 유량. 그래서 중요한 말은 구매력을 갖춘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또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욕구 옆에 수요량은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수요량은 줄 한번 쳐볼까요?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에서 구입 임차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한다. 최대 수량도 줄 치고요. 그래서 수요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욕구고, 수요량은 그 욕구가 양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크게 구별 안 해도 됩니다.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수요와 수요량을 크게 구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수요는 욕구고 수요량은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이구나. 최대 수량이구나. 자,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어. 난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이건 수요야. 수요. 근데 아파트 한 채에 1억이라면 나는 두 채를 살 거야. 이건 수요량이에요. 사과를 갖고 사고 싶어. 이건 수요야. 사과에 대한 수요. 그럼 한 박스에 너는 과연 몇 개까지 살 건데, 10,000원이면 몇 박스 살 거야? 10,000원이면 나 3박스 살게. 이게 수요량인데, 이때 3박스는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최소 수량이다, 최대 수량이다. 최대 수량을 얘기한단 말이야. 10,000원 같으면 3박스까지 살게. 이 얘기예요. 수요량.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요. 그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 별표해야 돼요. 이제 수요의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수요와 수요의 개념을 얘기할 때요. 아까 수요에 보시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돼 있죠? 보이세요? 자, 하고자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아까 수요량을 얘기할 때도 구입 임차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자 동그라미 하고요. 하고자. 찾았습니까? 78페이지 말이에요. 78페이지. 수요 뒤에도 보면은 하고자 이렇게 돼 있고, 수요량 뒤에도 구입 임차 하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고자. 자, 그럼 여기서 구입하고자 이 말은 실제로 구입한 겁니까?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사전적 개념인데 줄 칠게요. 수요량은 줄 딱 치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실제 구매량이 아니에요. 실제 구매량이 아니에요.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야. 의도예요. 의도.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아까 너 10,000원이면 사과 한 박스 10,000원이면 몇 박스 살 거야? 이랬더니 3박스 살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샀다는 겁니까? 사겠다는 의도라는 겁니까? 의도라는 거예요.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수량 아닙니다.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수량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의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제가 아까 수요를 얘기할 때 수요는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유효 수요 되어 있는데요. 유효 수요 줄 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수요든 수요량이든
수요든 수요량이든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돼.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수요량이라 그래도 안 돼요. 구매력이 꼭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구매력이 뭘까요?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까? 소득 의미하죠. 소득을 의미해요. 그럼 소득만 의미할까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대출도 구매 능력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대출도 구매 능력에 포함이 된다. 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보조금도 구매 능력에 포함이 된다. 즉, 구매력이란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동그라미 2번에 구매력에는 줄치고요.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줄치고 대출금이나 보조금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시험에서 구매력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만을 의미한다? 그럼 X예요. 가처분 소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차입 능력이라든지 정부의 보조금도 구매 능력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구매력 그 밑에 보시면 구입 능력이 없는 보이세요? 그럼 구입 능력이 없으면 수요로 봅니까? 안 봅니까? 수요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매 능력이 없는 수요를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 수요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잠재 수요. 그럼 잠재 수요는 수요다 수요가 아니다. 수요가 아니야.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야. 왜? 구매력이 없으니까. 수요가 아니라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거기 가수요라는 말이 눈에 안 보이네. 여러분, 우리 가수요라는 게 있어요. 가수요라는 거 뭐냐면 일종의 투기 수요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그럼 이 가수요는 부동산 수요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왜? 가수요도 구매력이 있어요. 가수요도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예비 수요, 잠재 수요는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수의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거기 맨 밑에 소요라는 게 있어요. 소요 찾으셨어요? 소요 줄치고 그 밑에다가요 저소득층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저소득층. 수요와 소요는 달라요. 소요는 자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죠? 썼습니까? 그 소요 옆에다 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필요량이에요. 필요량. 니즈야, 니즈. 자, 지금 수요의 개념 다 했어. 자, 수요의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하고자.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근데 수량인데 최대 수량이라 그랬죠? 맞아요? 하고자. 일단 기본 뜻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냐면 유효수요. 사전적 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효수요라는 글자를 딱 보고 유효수요라는 글자를 보고 뜻을 알아야 돼요. 유효수요가 뭐예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수요는 수요다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유효수요와 꼭 반대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수요를
잠재 수요라 그런다고요. 이 잠재 수요를 예비 수요라고도 그래요. 그럼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다, 수요가 아니다? 수요가 아니에요. 자,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뜻까지 막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눈을 보면서 의미를 바로 알아버려야 돼. 지금 공부하는 거야,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는 게. 유효수요라는 글자만 적어놔도,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글자를 보고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공부 아시겠습니까? 유효수요랑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이게 적기, 실컷 적어놓고 집에 와서 안 보면 아무 의미 없어. 지금 뜻을 알아야 하고. 그럼 잠재 수요는 뭔데요? 네, 구매력을 갖추지 않은 수요. 아까 줄을 쳤잖아, 그죠? 줄을 쳤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줄 친 거 보면 되고요. 지금은 머릿속에 넣는 시간이야. 그럼 잠재 수요는 부동산 수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수요 얘기했죠? 가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유효 수요가 아니다? 내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노? 내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어? 가수요도 구매력 있다고 그랬잖아. 가수요도 구매력 있는 유효 수요예요. 부동산 수요에 들어간다고. 가수요 구매력이 있어요. 가격이 오를 거로 생각하고 지금 미리 사두는 사람들이야. 돈 있다니까. 돈 있다니까. 가수요도 유효 수요에 들어갑니다. 가수요 포함이야. 자, 그다음 사전적 수요예요. 사전적 수요는 뜻이 뭐야? 어떤 의미예요, 저게? 사전이라는 게 뭐야? 뭐 하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 유효 수요.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대출도 포함이 된다. 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 제가 지금. 정리. 줄을 쳤지만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줄 쳐서 끝났다. 그냥 정리하는 건 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더 중요해. 줄 치는 거는 백날 줄 치면 뭐하노? 자기가 한 번 안 보고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내서 일부러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는 수업 시간에 하루 내 공부의 70%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왜 수능 본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빈말이 아니야, 걔들이. 전국 상위권 애들 중에 수업 시간에 허리멍텅하게 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하지라고 있다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70%는 어디서 완성된다? 여기서. 동영상은 나중 문제야. 동영상 아니야, 이것도. 나 집에 가서 동영상 볼 건데요. 천만에. 여기서도 안 보는데 집에 가서 동영상 본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딱 보잖아. 이 수업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딴짓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지적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기분 나쁘실까봐 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참 중요한 시간인데 왜 집중을 안 하고 있을까? 이 시간은 돌아오죠. 그럼 집에 가서 본다고 집에 가서 안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딱 들었죠. 제가 줄을 치고 했잖아요. 줄을 치고 했으면 제가 잠시 돌아서 가지고 필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 한번 줄 친 걸 다 음미를 해봐야 돼. 아, 이런 말이 있구나. 내가 요약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걸 지금 배웠네. 최소한 별표한 것만이라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쉬는 시간에 줄 친 것만이라도 한번 쫙 읽어보는 거예요. 1분이 안 걸립니다. 1분이. 줄 친 거 읽어보니 몇 분 걸리겠어요? 조금 전에 배운 거. 1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쉬면 돼요.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집에 가서 공부하기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딱 배우고 1, 2분 정도 복습한 게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게 더 오래 남아요. 자, 됐죠? 수요의 개념이었어요. 수요의 개념. 수요의 개념 그럼 뭐 기억나야 되겠다?
유효 수요하고 저거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다. 이 두 개 기억나야 돼. 수요 딱 그러면 저 두 개가 포인트라고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이 두 개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리고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요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3월달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읽기에 이제 책 일성에 줄은 쳐드렸는데 소요는요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에요.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욕구란 말이야. 야 이거 사고 싶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욕구야. 욕구하고 필요는 달라. 내가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어.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이 사람. 꼭 없어도 되잖아. 근데 욕구야. 그런데 소요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저소득층들이 자기의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량을 얘기해요. 그게 소요예요. 그러니까 소요는 저소득층과 관계 있어요. 그럼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 소요는 형평성. 제가 지난 시간에 저소득층 나오면 형평성이라고 그랬지. 저소득층 나오면 형평성이라니까. 그래서 소요는 형평성과 관계 있어요. 그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수요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소요가 중요해요. 정부는 국민들이 이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구나. 한 200만 채의 집이 필요하구나. 이건 소요야.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는 100만 채밖에 없구나.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100만 채를 더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소요의 개념이거든요. 수요는요. 시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게 수요야. 근데 돈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욕구라는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매력은 없어. 하지만 필요해. 그럼 이게 소요고 이건 일종의 잠재 수요의 느낌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수요와 소요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수요와 소요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79페이지 보시면 기출 한번 볼까요? 메뉴의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수량이다. 맞는 말이죠. 실제 시험 이렇게 안 나왔고요.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책은 다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편집을 한 거지. 각색을. 실제로 구매한 수량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출 보세요. 주택의 수요와 소요의 개념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달라요. 위에 있는 수요는 유효 수요고요. 소요는요, 구매력 없어요, 이 사람들. 소요는 구매력 없다니까 필요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어떤 분이 집이 필요해. 나 집은 필요하다.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요는 아닌데 필요하단 말이야. 이걸 뭐라 부른다? 소요. 됐죠? 그래서 영어로 needs잖아, needs. 수요는 demand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은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